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 하나 찍어봅니다. 지금은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고 이것저것 국내외적으로 수산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이재명 지사님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2019년 12월 9일이 판결 법정 기한이었는데 이를 슝 넘기고 또 넘겨서 드디어 열립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의 자살로 인해서 뒤숭숭한 이 틈을 타고서 최종 승부를 한다니까 참 요상하기도 합니다. 이에 2심 판결의 요지를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관점과 범주 그리고 개념 정의로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개념을 기호로 치환하고 논리 구조를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이 1로 두고 친형 강제 진단을 2로 두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행위 범위는 3으로 두고 친형 가족의 행위 범위는 4로 두었습니다. 여기에 준한 사실관계의 도식화는 1은 4에 속한다, 2는 3에 속한다로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로 보는 구조는 1은 3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는 판사가 1과 2를 동일시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는 논쟁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 때 김영한 당시 바른미래당 정기지사 후보가 형님의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지사님이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 4가지 혐의 중 3가지는 2심도 마찬가지로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TV토론회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버렸습니다. 당시 김영한 씨가 불법 감금을 전제로 한 직권남용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라고 물었던 것인데 이 지사는 당시 그런 불법적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은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강제 입원과 강제 진단이 엄연히 다르고 강제 진단은 강제 입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합법적 절차인데 그리고 이 지사는 그 당시 시장으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를 한 것인데 그 권리 행사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사가 인정을 하면서도 강제 입원을 목표로 하는 행위였으니까 강제 입원을 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건 허위사실이다라고 판시한다는 건 혹 판사의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제 진단은 이상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고 확정이 되면 강제로라도 입원을 시켜라고 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TV 토론회에서 김영환이 말한 불법적 강제 입원을 위한 강제 행위와 강제 진단에 의한 합법적 강제 입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지사는 그런 불법적 강제 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었기에 그런 적 없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3이 실행한 것은 2, 4가 실행한 것은 2입니다. 3은 이재명 지사의 행위 범위였고 4는 이 친형 가족의 행위 범위였습니다. 결국 친형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은 친형의 가족이었고 즉 아내와 딸이었고 친형 강제 진단을 시도한 것은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6월에 작성해서 제출한 대법원 상고 이후 보충서는 이러한 2심 판결의 부당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대법원 판결입니다. 아마 2심 판결이 얼마나 판사가 자기 꼴리는 대로의 판결인지 얼마든지 기호 도식화를 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대부분이 2심에서 확정한 판결에 법리 관계를 따지는 것과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사법계는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아무리 2심 판결이 틀렸다 하더라도 사법부 판사가 판결을 한 이상 너희는 여기에 토달지 마라 하는 자기 편 감싸기로 간다면
내일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걱정도 솔직히 듭니다. 2심 재판부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판정했으니 그건 종결됐다. 그게 틀렸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따질 수 없다. 그렇게 대법원이 만약에 개소리를 한다. 그거는 악법도 법인이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따르라 하는 그딴 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이딴 소리를 한다면 그건 대법원이 사법 체계의 적폐성을 스스로가 증명하면 될 뿐입니다. 2심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대부분의 일이 아니다. 판결 과정상의 법리 논쟁을 따지는 게 대부분의 하는 일이다. 라고 그럴듯한 포장질로 이번 사태를 끝내진 마십시오. 이미 2심 판결 자체가 직권 남용을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이 맞다라고 판결하는 것 자체가 판사의 논리 모순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제 진단이 강제 입원과는 다르고 그 강제 입원을 시킨 주체는 바로 친형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강제 진단이 직권 남용이 아닌 이상 마음속에서 뭘 원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강제 진단을 해서 이상이 확인되면 강제 입원을 시키겠다. 이 명제를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 최소한 강제 진단에 문제성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권 남용에 대한 의한 강제 진단은 없었다라고 1심, 2심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 강제 입원시킬 의도가 있었기에 강제 진단을 한 것인데 그런 일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쓰는 걸로 밖에는 안 보입니다. 내일 기대 만땅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이 어떠한지 내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상처투성이 이재명, 덩구번처 소나무처럼 역경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껏 그 어떤 역경보다 더 심한 파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어떤 대한민국인지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점쳐질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